요즘 들어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처형이라지만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할지, 내가 처형의 남편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건지, 어느 선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처형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몸만 상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안 생기는 원인을 두고 동서와 자주 다투었고, 그럴 때마다 처형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마음을 달래고 가곤 했습니다. 처형과 저희 집은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아서 자주 오갔습니다. 아내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둘째를 가진 후로는 입에 대지 않고 있어 울고 불고 찾아올 때면 결국 처형의 술친구 역할은 자연스럽게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딱한 마음에 들어주었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에서 처형의 하소연을 듣는 일이 반복되니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더군요. 성격이 다혈질이라 욱하는 성질이 심했더라고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양아치 근성 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흥분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쌍욕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형이 5년 가까이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처형이 저희 집에 올 때 귀찮아하지 않고 최대한 잘 대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아내랑 저가 도움을 주겠다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그렇게 대수로운 일도 아니고 처형도 아직 젊은 나이였으니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요. 하지만 처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만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그대로라며 현실적인 고민이 크다고 했어요. 뭐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조언일 뿐이라며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고려해보니 처형도 스스로 부담을 느꼈던 걸까요? 그 후로 한동안 싸움이 줄어들었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둘이 잘 지내는 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도 한숨 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형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이었으니 모두가 기뻐했어요.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 동서도 아이를 봐서 양아치 근성은 버리고 처형을 아껴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몇 주 지나지 않아 처형의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던 일도 접어두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장모님과 처형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셨고 저는 처형의 곁에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처형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고는 참았던 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도 하소연하며 울곤 했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슬픔이 느껴졌어요.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어 가만히 등을 두드려주고 한 손으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말 그저 위로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처형이 제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돌아갔어요. 뭐 그건 그거고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동서는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막힌 듯한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우리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예의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잃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인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욕까지 섞어가며 할 말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그러자 동서는 더 크게 화를 냈고 결국 병실에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들어오면서 겨우 수습되었지만 저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처형은 저희 집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가끔씩 오던 게 이제는 며칠에 한 번꼴로 오더니 나중에는 아예 자고 가기까지 했어요. 자고 갈 때는 항상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자야 했습니다. 처음엔 처형이 미안하다며 몇 번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죠. 아내도 큰 불만 없이 처형과 함께 방을 쓰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형은 자꾸 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제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연상의 남자가 역시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어. 형부랑 비교되네. 같은 말을 종종 했어요. 처음엔 그저 미안해서 기분이라도 풀어주려는 말이라 생각하고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점점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처형이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제부는 아내한테 참 잘하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이랑 사는 아내는 참 행복하겠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원래 휴가를 따로 계획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와 장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족 여행을 가기로 결정되었어요. 장모님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동서와 처형이 서로 갈등을 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고, 저도 그게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바닷가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 좋은 가격에 숙소를 빌릴 수 있었어요. 가족 여행이라기보다는 처형과 동서의 관계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각자 차를 몰고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 처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동서와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부 좀 본받아라.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난 운전 오래 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 빨리 와서 쉬는 게 낫지. 뭐가 문제야? 처형은 자꾸 저와 동서를 비교하면서 불만을 토로했고, 동서는 입을 꾹 다문 채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러다간 분위기가 더 나빠질 것 같아 바로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비큐를 준비하는 동안에 동서는 도울 생각은 하지 않았고 처형은 저에게만 다가와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술을 따라주고 말을 걸고 심지어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괜히 동서 눈치도 보이고 했는데 처형이 일부러 동서 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바비큐가 끝나고 본격적인 술자리가 시작되었을 때 동서는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처형은 계속 제 옆에 앉아 웃으며 말을 걸었고 동서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어요. 결국 제가 동서의 기분을 풀어주려 맥주를 한 캔 들고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묻고 그래요. 오늘 맥주가 장난 아니게 시원한데 한잔해요. 그러자 동서는 처음엔 시큰둥하더니 취기가 올라오고부터는 농담도 던지고 즐겁게 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형은 계속해서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말을 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해졌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면서 같이 술을 먹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는지 피곤하다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 동서와 저는 둘만 남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동서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시내에 나가서 한 잔 더 할래요? 하지만 저는 다음날 일정도 있고 이미 많이 마셨기에 차를 몰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술도 마셨는데 그냥 여기서 한 잔 더 먹다가 마무리해요. 그러자 동서는 기분이 나빠졌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차 열쇠를 들고 나가 버렸습니다. 어이없기도 했고 말릴 새도 없어서 그냥 가는 걸 보고만 말았어요. 그렇게 동서는 혼자 떠났고 저는 마저 남은 술을 먹고는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줄 알았던 처형이 슬며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이는 어디 갔어? 응, 그게 시내에 아는 사람 있다면서 갔다 온다네. 처형은 한숨을 쉬며 자포자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던 맥주를 집어 들고 원샷을 하듯이 들이켰어요. 저는 조금 놀라서 말렸지만 처형은 괜찮다며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오늘따라 제부가 참 다정해 보이네. 그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처형이 눈빛과 행동이 뭔가를 바란다는 듯 했거든요. 저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처형에게 말했어요. 누가 보면 처형이 내 마누라인 줄 알겠네요. 하지만 처형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게 맞겠지. 그런데 그 이후 말들이 가관이었어요. 난 이혼을 할 거다. 그런데 자긴 남자 없이는 못 산다. 헤어지면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느냐며 몸을 베베 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손도 오지 말아야 할 곳으로 계속 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내가 기다린다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휴가에서 돌아온 후에도 처형은 여전히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더 나아가 이제는 아예 주중에도 들르고 주말이면 당연하다는 듯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동서는 처형과 갈등이 더욱 심해졌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랬기에 저는 되도록 처형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는데도 그런 순간이 오곤 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아닌 처형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제부, 왔어? 아내는 장 봐야 한다고 잠깐 나갔어. 애들은 엄마 집에 가 있고. 처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바라보며 소주 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한 잔 어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씻고 나와야 해서. 자연스럽게 거절하려 했지만 처형은 실망한 듯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부는 내가 씻어? 그냥 가볍게 한 잔 하자는 건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있으면 모를까. 같이 한잔하기 민망하더라고요. 지난번 휴가에서 있었던 일도 떠올라서 영 내키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왔어? 아내는 별다른 반응 없이 저에게 인사를 하였고 처형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제부랑 한잔하려 했는데 거절당했어. 에이, 그럴 리가. 내가 없어서 미안해서 그렇겠지. 지금 안주 바로 만들어 줄 테니까 다 같이 한 잔 먹자. 애들도 엄마가 봐주는데.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니 장 봐온 걸로 안주를 만들어 다 같이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요즘 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 자기가 신경 써주면 안 돼? 오빠가 옆에서 잘 들어주면 언니도 덜 힘들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내가 그 말을 하면서 처형이랑 눈빛을 주고받는데 둘이 뭔가 입을 맞춘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알겠다 대답하고 그날을 지나보냈고 아내는 틈만 나면 그런 말을 계속했는데 아내가 일부러 처형과 저를 가까이 두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처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부, 뭐해? 이제 퇴근하려고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나랑 술 한 잔 같이 먹으면 안 돼?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아내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지. 걔가 하라고 해서 전화한 건데. 오늘 둘이 같이 술 한 잔 먹으라고. 결국 같이 술을 먹게 되었는데 지난번 펜션에서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더군요. 그래서 빨리 자리를 파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처형이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나랑 있어. 처형의 손끝에는 뭔가 집요한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처형, 제발 이러지 마요. 왜? 제부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처형은 일부러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제부밖에 없어. 그 애한테 버림받고 아이도 잃고 난 누구한테 기대야 해? 처형의 얼굴이 가까워지기에 놀라서 뒷걸음질 쳤는데 갑자기 저를 안는 거예요.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전 놀라서 처형을 밀치고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아내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입을 여는 거예요. 언니가 오빠 좋아하는 거 몰랐어? 여보, 알고 있었어.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오늘 왜 같이 있으라고 한 거야?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아내의 말에 경악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내 언니랑? 오빠는 싫어. 그 말에 저는 뺨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얼어붙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언니랑 있는 거 싫었어? 아내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야 뭐 둘째도 낳고 나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오빠도 나랑 밤에 소홀한 것 같고 그냥 언니랑 오빠랑 좋게 보내면 다 같이 좋지 않아?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저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처형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아내와 처형에게서 도망을 쳐야 할까요?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예전에 그대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혹시라도 좋은 조언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